가문사지는 신라 수도 경주에 들어서는 동해에서 가장 빠른 길이고 석탑 3층으로 문무대왕이 통일을 한 뒤 부처님의 힘을 빌려 외구의 침입을 막고자 이 절을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682년에 완성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동해의 용왕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아버지 문무대왕 통일의 대업을 이룬 아버지의 호국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아들 신문왕이 창건하였습니다. 동탑, 서탑. 그 그늘에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이 법당터고요. 여기가 이제 동쪽 탑입니다. 바로 이곳에 일반적인 법당과 달리 밑에 실제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신라인들의 호국의 뜻. 지금 보시면 주춧돌을 있고 돌로 되어 있어서 밑으로 용왕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3층 탑입니다.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미에서 오셨네요. 네. 그러면 바로 넘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들렸다고? 예, 들렸다가. 어디 보셨어요? 산내. 산내면에. 아, 하시고 운동하시고 바로 이쪽으로 오신 네. 거예요? 네. 바다는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이제 바다 보러 갈 거예요. 설명 들으시고 바다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오신 이 곳 이름이 가문사지라는 곳이죠. 그러면 가문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가 터지자니까. 네. 이 가문사를 여기다가 처음 만들려고 하셨던 왕은 신라 왕 중에 좀 유명하신 왕입니다. 인기가 많고요. 업적도 많으신 왕이죠. 네, 다 알고 계시는 문무왕이십니다. 문무왕이 여기다가 절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완성을 못하시고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완성은 아드님이셨던 신문왕이 이 절을 완성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절 이름을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절 이름을 지을 때 삼국통일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해서 감사할 감자, 은혜 은자를 써서 가문사라는 절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이렇게 폐사가 된 거는 정확하게 기록은 없는데요. 이 절이 고려 시대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 시대에 와서 없어진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 조선 시대 때 큰 전쟁 아시죠? 네, 우리나라가 많이 훼손이 됐던 임진왜란 때 이 절이 없어져서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 구미에서 오셨으면 불국사 많이 가셨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불국사 생각하시면 절이 지금 보시는 이 절이 별로 넓지는 않아요. 불국사는 좀 조용하고 그죠? 산속에 넓은 자리에 짓는데 지금 가문사 보시면 좀 좁고 왜 저렇게 좀 이렇게 비탈에다가 지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냥 앞에가 지금 저희 밑에 주차장이 예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는 바닷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좁은 장소에 왜 지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문무왕이 여기다가 지으려 했던 이유는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무왕이 하신 업적 중에 다 아시잖아요. 삼국 통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통일하고 났더니 나라 안에서는 전쟁이 많이 줄었는데요. 끝까지 신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바다 건너에. 네,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걱정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외병이 쳐들어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이나 울산, 포항,
위에 뭐 영덕 이런 쪽에서 외병이 쳐들어오면 여기 뒤에 보이시는 산 넘어가고 또 저기 포함산 넘어가면 신라궁이거든요. 바로 왕이 계시는 곳인데 지금 이 길로 외병이 쳐들어오면 신라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어왔으니까 배 타고 쭉 들어가면 바로 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외병이 쳐들어왔을 때는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터는 넓지는 않는데 절을 지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까 완성 안 되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 가실 거잖아요. 요 바닥 요 길로 해가지고 오른쪽 꺾으시면 문무왕릉으로 가시게 되는데 문무왕이 왜 바다에 묻혀 있냐면 문무왕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지만 요약을 해드리면 나는 죽으면 다른 왕처럼 큰 무덤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덤 만들 때 백성들만 힘들대요. 그래서 나는 무덤 만들지 말고 그냥 화장을 하고 그 위에를 동해바다에 뿌리면 내가 용으로 변해가지고 배병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해바다에 묻혀 계시는데 문무왕이 동해바다에 뿌리라고 했지 여기라고 지목을 안 하셨는데 지금 여기 묻혀 계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도 이 길이 가장 위험하다 보니까 여기 바다에 문무왕 유해를 뿌려서 용으로 변했을 때 신라를 보호하고 의미로 여기 신라 문무왕의 유해를 여기다 뿌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가문사라는 절을 세워서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여기서 계시면서 신라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의미로 자리는 넓지 않지만 지하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리가 여기 벌써가 좁지만 탑도 크고요 건물도 큽니다. 그래서 좁은 장소에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좀 좁은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탑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가문사 석탑은 쌍탑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석탑으로 두 개의 쌍탑이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첫 시원지라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하나의 큰 탑만 등장하다가 목탑이든지 석탑이든지 근데 여기 가문사부터는 두 개의 석탑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탑이 국보입니다. 지금 왼쪽 탑은 수리 중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쇠 부분 보이시잖아요. 저기까지 높이가 약 13m가 넘습니다. 불국사의 석가탑하고 비교해드리면 석가탑은 10m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 탑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더 예전에 만들어진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문탑을 너무 멋지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위에 쇠가 하늘 올라 있으니까 하늘을 찌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웅장하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 쇠 부분이 이 탑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탑을 만들 때 저 윗부분 가운데 기둥이 있고요. 기둥을 중심으로 장식물이 꽂히는 상륜부는 모든 탑에 있는데 다른 탑들은 없어진 거고 이 탑은 남아있는 거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가탑은 저희가 쇠는 안 보이고 그 중심 기둥으로 해가지고 꽂혀있는 장식물만 보이기 때문에 쇠 기둥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쇠가 그때 쇠입니다. 이 절이 연대가 확실히 나와요. 682년. 그러면 저 쇠가 어마무시하게 오래된 거죠.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쇠가 지금까지도 튼튼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이 얼마나 쇠를 잘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경주에 유명한 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종. 네, 어린아이들은 동화책을 읽어서 그때의 종이 있냐고요. 이 종 원래 이름은 성덕대왕 신종이고 이 종이 경주국립 박물관에 지금 멋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몇 해 전에까지만 해도 이 종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 종이 무려 거의 19톤이 넘거든요. 20톤에 달하는 종을 이 천장에 매달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박물관장님이 떨어지면 위험하겠죠. 본인 그 직책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밑에 나무로 받쳐놔가지고 지금 매달려 있지 않은데 그 전까지 매달고 있었던 그 종 고리를 보게 되면 종 고리에 지나가고 있는 막대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대기 지름이 8cm가 안 되는 작은 막대기가 그 어마무시한 종을 매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막대기를 예전 막대기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번 교체하려고요. 호수코에다가 멋진 쇠 막대기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호수코에는 만들 수 없다라는 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쇠를 그대로 끼워놨다가 지금은 또 불안하니까 밑에 나무를 받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탑들은 각각 지금 여기 최근에 또 하게 됐는데
이 탑이 예전에도 2번씩 했거든요. 근데 또 하게 된 이유는 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돌입니다. 보통 석탑 다 보셨잖아요. 화강암이거든요. 엄청나게 튼튼한 돌인데 여기는 화강암이 아니라 좀 무른 돌이에요. 응애암이라는 폐교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돌이 잘 부서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해체 수리하는데, 해체 수리할 때는요 돌이 다시 쓸 수 없으면 교체를 한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는 화강암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가서 보시면 돌이 다른 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돌은 교체한 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전 좀 낡은 느낌 많이 나면 원래 돌이고, 좀 반듯반듯하다 화강암이다 그러면 교체한 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은사 절에서 만약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저기 상부 계시는 저 뒤에 건물, 줄로 쳐져 있는 건물 터가 아주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감은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특징은 다른 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기가 어떤 구조냐면, 보통 한옥을 만들 때 아시겠지만 초석, 바닥에 초석 있고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그 기둥을 여러 개 연결했을 때 위에 지붕을 올리는 우리가 한옥 그런 구조인데요. 초석은 바닥에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기 보여있는 작은 위에 지금 줄 기둥 안쪽에 큰 돌 보이시죠? 저게 초석입니다. 초석이 땅에 박혀 있지 않아요. 보시면 건물 가운데 돌로 마루를 깔고요. 그 위에 초석을 올리고요. 그 위에 기둥을 올렸기 때문에 저 건물은 한마디로 건물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구조를 만들면 한옥 하시는 건축하시는 분들은 구조가 튼튼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박혀있지 않고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에도 건물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경주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흔들림에는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이유는 상사에 적혀 있습니다. 전설로 적혀 있거든요. 이 절을 완성을 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완성을 못했으니까 이들이 남으셨겠죠. 그래서 이 절을 완성을 하면 아버지가 보러 오실 거고, 그리고 용으로 변해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이 건물 금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금당 동쪽에 용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을 만들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건물 기단에 있습니다. 구멍이. 그 구멍을 통해서 용이 들어오고 건물 아래쪽을 한 바퀴 돌고 나갈 수 있게 일부러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설이고요.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특히 건축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여기 앞에 주차장, 요 밑에 주차장, 여기 말고요. 저 밑에 주차장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바닷가예요. 그 당시면. 그러면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리면 너무 습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습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났더니 건물을 오래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에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하고요. 익산의 미륵사지 가시면 거기에도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익산의 미륵사지와 이 감사지의 공통점, 미륵사지고요. 연못을 메우고 만든 절이라서 밑에서 엄청난 습기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지만 구조상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길을 오셨지만 원래는 감사지 오실 때 이 길이 아닙니다. 탑과 탑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계단이거든요. 계단 밑에 데크가 있는데요. 데크 밑에를 보시면 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탑산. 그 당시 여기 오실 때는 배 타고 오잖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바닷물이 쭉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는 배를 타고 저기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닷가 아직 안 가셨는데 이 길로 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시면 왼쪽으로 꺾어서 가시면 이견대라는 경차가 있고 힘이 왼쪽으로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견대라는 가시거든요. 왼쪽 예전 건물터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견대는 상징사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 감은사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이 바닷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